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은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서구 청라국제도시 등을 거쳐 서울 강남권을 잇는 노선이죠. 애초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그 GTX-D Y자 노선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내달 확정될 예정인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때문에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이학재 인천시 당위원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학재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이학재입니다. 예, 어떻게 바쁘게 지내시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포와 그 검단 시민들이 정부의 GTX-D 노선 계획에 반발을 해서 이달 초부터 촛불 집회, 또 차량 시위 등 그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고요. 또 인천 영종, 또 청라 시민들로 구성된 그 GTX-D 인천 시민 추진단 역시도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을 요구하면서 걷기 행사를 하는 등 뭐 지난 그 주말에도 무척 뜨거웠었죠,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 청라 호수공원에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GTX-D 노선 관철을 위해서 문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코로나19 이후에 모두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이 주최 측에서 조그만 뭐 선물 같은 거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좀 나눠드린 것 같은데 6,000개가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6,000명 이상이 다녀가신 건데 그만큼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TX-D 노선에 이렇게 마음이 조급한 이유는 6월 정도에 수립 예정인 이 국가철도망 계획의 반영 유무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현재는 그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이 그 반영되지 않은 걸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인천 서북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뭐 당연히 또 거셀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GTX-D를 김포에서 부천 노선만 반영할 거라고 지난 공청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김부선인데요. 예. 물론 이제 최종 이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최종 결과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렇게 김부선만 하는 것은 김포 주민들 입장에서도 GTX가 이 서울 중심까지 한 30-40분 만에 빠르게 들어가야 해야 그 GTX의 취지에 맞는 건데 그렇죠. 부천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게 GTX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고 또 우리 인천 시민들은 이게 이제 이름조차 못 올렸어요. 인천공항발을.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갖고 그 추가적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영종, 청라 그리고 이제 계양으로 해서 이 강남으로 빠져나가는 이 노선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인천공항발 그 GTX-D 노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 막연하게는 잘 알고 있지만은 우리 이학재 위원장께서는 인천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데 만약에 6월에도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이 인천의 운명이 걸려 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GTX-D 그러면 이 수도권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 도심에 빨리 진입하는 것 또는 서울 도심에서 수도권 외곽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만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거 플러스 어떤 게 있냐면 인천공항이 좀 세계적인 허브공항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도심에 들어가는데 강남 가는데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이 허브공항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냐. 또 영종이나 청라는 이게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해서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뭐 영종 같은 경우에는
택지 분양도 지금 아직도 다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청라도 이 외국인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해갖고는, 이 인천 경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이쪽은, 중요한 GTX, 이 노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이번에 꼭 돼야 되냐면, 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것이 10년 단위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5년마다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누락이 되면, 최소한 한 5년 정도 늦어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아주, 경쟁이 치열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5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운명이 걸려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해야지만이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타당성 조사 같은 걸 했었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 안은 제가 이제 현역 국회의원 시절에 철도 전문가들하고 논의 끝에서 이 안이 나왔고 그래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나 뭐 국토부 인천시 이런 데 쫙 보냈고 인천시에서 이 안을 가지고 경제적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공정한 용역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김포에서 부천으로 해서 강남 하남으로 가는 그 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하는 거는 인천공항에서 이제 이 부천 쪽으로 해서 강남 하남으로 가는 거는 0.96. 그래서 뭐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나왔는데 세 번째로 인천시 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출발해갖고 부천에서 만나서 그래서 강남 하남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이 경제적 타당성이 1.03에 나왔어요.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걸 근거로 해갖고 인천시에서 국토부에 이 노선 제안을 인천시 안으로 한 겁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출을 했던 건데. 예. 자, 그런데 이 인천공항발 그 GTX-D 노선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어도 정부에서는 이것도 추진할 수 없는 이유를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 그 타당성은 있는데 재정상 어려움 때문에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업성은 있지만 당장 돈이 없다 뭐 이런 얘기일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그거는 정확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GTX-D가 다 정부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GTX 추진되는 것을 봐도 민자를 유치하거든요. 그 민자를 유치하면 정부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겠죠. 지금 Y자 노선이 한 10조 정도 쓴다고 하는데 절반이니까 5조.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확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GTX-D 노선이 놓이려면 10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연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정도면 이게 정부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못한다는 게 그야말로 핑계이고요. 또 지금 검토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을 추가 검토 사업으로라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무슨 계획을 할 때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추가 검토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이건 이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경제적 타당성이 정부에서도 또 해보는 거죠. 또 절차적인 문제, 향후에 변화될 승객의 수요,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의 타당성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검토는 이 재정의 한계에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토할 수 있는 건데 그것까지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안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그것을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최근에 폭등을 해갖고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이 집값 폭등 때문에 이 노선이 놓여지면 또 수도권에 또 집값이 또 들썩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문제가 이게 정책 실패의 문제이지 철도 놓고 뭐 이 교량 놓고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천 시민들이 이게 떠안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 때문에 이제 우리 이학재 위원장께서 그 GTX D 노선 유치를 위해서 그 박남춘 인천시장이 좀 이렇게 적극 나서줄 것을 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뭐 답변을 받으셨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주쯤 전에 이것은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에 이제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이니까 만나서 같이 좀 뭐 방안을 찾아보자. 또는 저는 야당의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또 박남춘 시장은 시장으로서 합심할 수 있는 건 합심하고 역할 분담할 수 있는 건 역할 분담해갖고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6월 달에 만나자는 답변이 왔어요. 6월 달에요? 6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현직 시장님이 왜 이 중차대한 문제에 이렇게 미온적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러다가는 정말 우리가 지금 진짜 총력을 다할 그런 골든타임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나중에 한탄하게 된다. 뭐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이 GTX D 노선이 이게 Y자형 노선, 이게 뭐 한 지역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에도 필요성이 충분하다면은 보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떤 노력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 북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인천 북부 지역을 가로질러 가긴 하지만 인천에는 남북으로 인천 전철 1, 2호선이 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역하고 작전역에서 환승을 하면 인천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저쪽 송도에서는 부천까지 와서 부천에서 환승하면 강남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노선입니다. 인천으로 보면. 또 이 김포, 검단 이쪽 지역 분들도 이게 부천에서 끝난다는 게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GTX가 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GTX-D는 이제 인천공항과 김포에서 이 출발을 해서 그래서 부천에서 만나갖고 하남까지. 그래서 예전에는 GTX ABC 노선이 다 수도권의 남북을 연결하는 노선이었다면 이제 횡단하는 GTX-D 노선을 해갖고 격자형으로 수도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정부에서는 이게 정권이 이게 이 문재인 정부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에 정말 장기적인 그런 입장을 보아가면서 알겠습니다. 관점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반드시 실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학재 위원장께서도 계속 좀 큰 힘이 되어주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과 함께했고요. 자, 저는 2부 가서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